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아라비아에서 큰 놀라움. 2. 미국은 너무 탐욕스러운 것을 후회합니다. 3. 중국에서 큰 충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지구는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60억 인구는 이미 옛말이 되었으며 현재는 공식적으로 78억 만의 인구수를 기록 중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적인 인구를 포함하는 경우 전 세계 인구수는 이미 80억 명을 넘겼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그만큼 인구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지구의 환경보호와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댐이나 저수지 등 관계시설을 늘리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막 지형을 가진 중동의 국가들은 이런 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척박한 기후 속에서 물 부족 현상을 정면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동 국가들의 위기는 다방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에 발맞춰 국제사회는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했고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2050년 이후 그 밖에 인도를 포함한 개발도상 국가는 2060년 이후로 탄소제로 반열에 들어선다는 계획입니다. 탄소제로 합의 이후에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국제사회는 해당 국가의 환경세를 추가로 물리기로 합의하는 등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합의가 국제적으로 이뤄졌기에 중동 산유국들의 패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막대한 석유 자원을 가지고 과학기술이나 농업 및 제조업 하나 없이 천문학적인 부를 이룬 중동의 국가들은 다가올 친환경 에너지 혁명 앞에서 등과 학교 다가올 친환경 에너지 혁명 앞에서 새로운 국가 발전 원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며칠 전 한국 기업에 수천억 대 규모의 사업을 맡기며 식량 자급률 100%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농업 국가가 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막 국가인 사우디가 어떻게 농업 국가가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40조 원 규모의 한국식 수도와 전력 시스템이 적용되는 사실과 함께 또 다른 중동 부호국인 아랍에미리트 UAE가 사우디보다 먼저 한국 기업과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어 한국의 인기에 불이 붙은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연간 1억 배럴에 달하는 일평균 석유 수요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G7, G20 정상회담과 유엔의 국제 합의를 통해 지속가능 전략이 채택되면서 2050년에는 석유 수요량이 현재의 절반 정도인 5천만 배럴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1980년대 세계 인구가 40억 명이던 당시와 비슷한 규모이며 2050년의 세계 인구는 110억 명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이기에 중동 산유국들의 에너지 패권이 현재보단 많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풍력과 태양열,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선두로 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전기차 보급률 상승으로 갈수록 경유와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도 산유국 패권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낀 중동 국가들은 다양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내놓으며 석유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확보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애플의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폭스콘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11조 원 규모의 초대형 파운드리 공장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배터리 업체인 SK온에게도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등 그동안 석유 시추 사업에만 의존하던 산업 구조에서 새로운 분야로 외적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우디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수도 공급 직물 자원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상상 이상으로 물을 많이 소비하는 산업이기에 글로벌 반도체 공장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수도 공급처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우디는 미래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수자원 확보라 판단하고 최근 수자원 확보에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인 8월 23일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500억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을 따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수자원공사 NWC의 주문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두산이 설계와 시공 및 건설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부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플랜트가 완공되면 일평균 60만 톤에 달하는 물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0만 톤은 대략 200만 명이 하루 평균 사용하는 물이며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사우디에서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 사우디 측이 한국 기업을 믿고 또 맡겼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담수화 공장은 역삼 투합 방식으로 바닷물에 불순물과 염분을 걸러냅니다. 정수기가 필터로 물을 걸러내는 것과 유사한 기술로 바닷물에 70기압 정도의 압력을 가해 반투막을 통과시켜 염분을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해당 기술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어 사실상 기술 독점을 이뤄낸 분야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 8,500억 프로젝트를 수주하자마자 사우디 수자원공사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소 284억 달러 우리된 37조 원 이상의 1,429개 수자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며 사우디 왕국의 수도와 환경 기반의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고 상수도와 하수 처리장의 용량 증가부터 사우디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수도 시스템 확대입니다. 여기엔 며칠 전 계약한 담수화 프로젝트 말고도 3곳 이상의 추가적인 사업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농업용수 확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중동 지역 최대의 식량 수입 국가로 전체 소비의 80%가량을 수입 중입니다. 즉 자급률이 20% 수준으로 국제적인 흉작이 발생하거나 무역 여건이 안 좋아지면 국민들의 식량 주권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에 사우디 측은 담수화 시설로 농업 용수를 확보하고 새로운 수자원 시스템으로 효과적인 농업을 이룩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중동 지역 식량 생산을 선점해 주변 국가들에게 수출까지 하려는 상황이며 중동 지역 최대 농업국이 될 것이라는 목표가 있기에 수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사우디 정부 차원에서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배우고자 한국에 견학을 오기도 했을 정도로 한국의 물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수자원 개혁으로 물 부족에서 물 풍요국으로 나아가려 하자 이를 본 주변국인 아랍에미리트 UAE에서도 한국의 담수화 프로젝트를 도입하겠다며 20억 달러 이상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이 주변국들과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자국에서 진행하는 담수화 플랜트 완공이 늦어지게 된다는 것으로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처럼 중동의 부호국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해수를 담수화하여 수자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전력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담수화해 공급하고 목표로 하던 첨단 제조시설을 가동하면서 농업에도 이용하는 등 모든 산업의 필수적인 관문은 전력 생산입니다. 물론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석유가 넘쳐나기 때문에 화력발전으로 석유를 생산할 수도 있지만 화력발전은 친환경과 거리가 멀기에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특히 화력발전을 감축시키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페널티를 받기에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한다는 단점도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동 국가들은 넘쳐나는 석유에도 화력발전을 대체할 만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태양광 에너지는 물론이고 원자력 발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풍력과 태양광의 효율이 부족하기에 다른 부가적인 발전 수단으로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현재는 원자력 발전이 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유럽의회는 원자력 발전을 다시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키며 향후 840조에 달하는 원전 투자를 예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세계적인 원전 투자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선택했습니다. 올해 5월 사우디 정부는 한국 측에게 1.4GW 규모의 원전 2기를 건설하고 싶다는 입찰 참여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사우디 측은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 경험과 운영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중동 지역 최초의 원전이며 원전의 냉각수로 필요한 수자원이 부족한 사막 지형에서 안정적으로 발전과 운영을 하고 있는 사상 최초의 원전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결과물입니다. 사우디 측이 목표로 하는 원전의 사업 금액은 12조 원이며 이를 통해 향후 60년 이상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특히 사우디와 비슷한 환경에서 건설된 UAE 바라카 원전으로 인해 이미 한국의 원전이 사우디 원전 사업의 최종 단계에 올라서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경쟁업체로는 러시아의 원전이 있지만 추운 지방인 러시아 특성상 고온 건조한 사막 지형에 원전 건설 경험이 부족해 사우디 원전 안전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운영 안정성에서도 한국이 러시아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원전 관련 일화가 많으며 한국은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없었습니다. 꼼꼼하고 안정적인 일처리를 우선시하는 한국인의 특성이 원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사우디와 건설 경제부터 국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높은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남미를 가리지 않는 전 세계적인 K방산의 진격이 중동에서도 통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는 한국의 대공 미사일인 천궁을 1조 원 규모로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성능과 재원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압도합니다. 사우디 인근의 아랍에미리트 UAE가 사우디에 앞서 천궁을 4조 원어치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명품 방산 장비입니다. 최근 사우디와 UAE가 경쟁적으로 한국의 방산 장비부터 건설과 에너지, 수자원을 비롯한 국가 인프라 사업을 한국과 계약하려는 상황입니다. 현재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환경 속에서 중동의 사막 국가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이식받아 현재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환경 속에서 중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의 마화텅 회장이 한국 귀화를 선언하며 중국에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나친 간섭과 규제로 도저히 기업을 꾸릴 환경이 못 된다고 말한 그는 자유로운 한국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겠다고 주장.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텐센트 중요 기업들을 한국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텐센트의 이전으로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 행보가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 장악 중국 국민들을 자신의 발밑에 두려는 중국 정부의 행보는 최악의 형태로 실현되었는데요.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의 AI 기반 사상 교육 프로그램은 중국 정부의 염원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AI로 당 건설에 조력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상 교육을 받는 사람의 표정은 물론 뇌파, 피부 전기 반응을 AI가 포착해 교육에 얼마나 이들이 감화되었는지 파악, 교육 대상자가 관련 내용을 얼마나 진심으로 받아들였는지를 수치화하는 프로그램이죠. 당에 더 순응하는 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이 프로그램은 중국이 얼마만큼 진심으로 중국 국민들을 동물처럼 만드는 지를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점점 중국 시민들은 중국 정부의 반항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순순히 통제 사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 정부 아래에서 일을 하던 중국 기업인들이 대표적입니다. 기술을 알고 있고 중국 정부가 얼마만큼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이들은 중국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글로벌 이 기업 중 하나로 손꼽히며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으로 항상 거론되는 텐센트의 회장이 중국 정부를 향해 불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잘못된 경제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중국 정부를 비판한 것이죠. 외부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꺼려한 텐센트 회장. 마화텅 회장은 극도로 자신의 의견을 외부에 드러내길 거부하며 은둔의 CEO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인물인데요. 그런 그가 작심이라도 한 듯 SNS에 중국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공유하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가 공유한 글은 중국 작가 장민양이 쓴 글이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 헌95의 전편집인인 호시진이 바이러스 통제에 드는 경제적 비용이 공중 보건 혜택을 초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글에서는 상하이 봉쇄식이 많은 이들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강요받아야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내용이었죠. 중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 봉쇄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을 단호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규정하며 반정부 요인이라는 낙인을 찍었죠.
마화텅 회장은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공유하며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이 텐센트가 중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사업을 전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등장했죠. 실제로 텐센트는 올해 실적 악화를 이유로 상당한 인원을 감축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관리자 층을 중심으로 감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특정 사업의 경우 사업 자체를 정리할 것이라고 선언. 이전까지 돈이 되는 분야는 무조건 진출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마화텅 회장 입에서 충격적인 선언이 나온 것입니다. 미국이 전문지를 통해 그가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귀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순위권 안에 드는 부자가 중국을 버리고 한국으로 오겠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감안한다면 마화텅 회장의 결단은 어쩌면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마화텅 회장은 다른 CEO들과 달리 언론의 모습을 비추지 않으며 그림자 경영을 하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이들은 실제 그의 모습과는 다른 행보라며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 대기업들을 향한 중국 정부의 감시가 평범한 중국 사람들의 몇 배를 뛰어넘을 정도로 지독하다는 것이 그의 그림자 경영의 이유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중국 정부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 조심히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기업의 성공 신화를 이끌었던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을 보면 중국 정부의 간섭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과거 중국 정부가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마윈 회장은 중국 정부에게 찍히게 되었습니다. 중국 당국을 전당포 영업에 비유하며 하는 짓이 수준이 낮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이 중국 정부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죠. 그는 이 발언 이후 정부에 소환되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환은 단순히 정부를 찾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최고의 형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아 비판은 물론이고 중국 정부에 협조적으로 나오겠다는 발언을 해야만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공포스러운 일이 바로 소환이죠. 마윈은 소환을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당해야 했습니다. 이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한화로 3조 3,800억 원의 과징금도 물어야 했고 시총 150조 원이 날아가는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이후 중국 정부를 비판하기보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2025년까지 1,000억 위안을 들여 기술 혁신은 물론이고 경제 발전과 약자 보호 등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공동부유 발전 기금에 돈을 기부하는 행보를 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에 단단히 미운 털이 박힌 탓에 알리바바는 계속해서 중국 정부의 소환과 과징금의 대상이 되어야 했고 어떤 사업을 벌일 때도 중국 정부의 간섭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일 이후 마윈 회장은 사실상 은퇴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며 스페인의 별장에서 머무는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했죠. 이 같은 일을 마화텅 회장은 모두 지켜봤습니다. 자신도 같은 처지라고 생각한 그는 언제든지 텐센트는 다른 기업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말하며 중국 정부를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중국인이었지만 누구보다 중국의 공포를 느껴야 했죠. 반대로 그가 원했던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가 한 사업의 상당 부분은 한국을 베끼면서 성장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기에 자유로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할 정도로 그는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주저없이 한국으로 귀화를 결정, 중국 탈출에 나선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사실로 텐센트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가입 가능성을 타진하며 회원사 가입 절차에 대해 문의한 점인데요. 보통 중국 기업이 타국 협회에 가입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텐센트의 행보는 마 회장의 귀화를 염두한 행보였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굴지의 이 대기업 텐센트가 한국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기업들의 탈중국 행렬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미 텐센트 말고도 다른 기업들이 중국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중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선언. 이후 중국 법인까지 정리하겠다고 말하며 탈중국 선언을 했습니다. 뒤이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탈중국을 외치며 중국의 지나친 규제에 사업을 존속하기가 어렵다고 선언했는데요. 아마존의 경우 전자책 사업을 중국에서 정리하겠다고 말하며 사업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링크드인, SNS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중국 내에서 서방 세계와 유일하게 연결될 수 있는 SNS가 사라졌다고 말하며 중국의 폐쇄적인 환경을 고발했죠. 테슬라는 친중 행보를 보이며 중국의 무리한 요구에도 맞추는 등 최대한 중국 당국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으나 최근 중국 고위 관료 회의에서 스파이 혐의를 받으며 테슬라는 순식간에 경계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상하이에 대규모 생산 라인을 건설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동남아시아 수출 기지를 세우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려던 테슬라의 악재가 닥친 것이죠.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 항의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결국 중국 당국의 강경한 대응에 공장 가동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죠. 롯데그룹도 중국에 공장을 지으며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것을 후회 중국 사업체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랴오닝성 선양의 테마파크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했던 롯데는 약 16억 달러에 해당하는 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역시 중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며 한국 대표 화장품이라는 평가와 함께 중국에서 잘 나갔던 화장품 회사였지만 최근 중국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중국 내 1천여 개 이상의 화장품 매장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죠. 텐센트만이 아니라 중국인이 세운 중국 회사들 역시 중국을 떠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 게임 회사인 XD 네트워크 CEO 황이몽은 중국에서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거처를 해외로 옮기겠다는 폭탄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황이몽 대표는 SNS를 통해 가족과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로선 중국 밖에서 살고 싶다고 선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해외 사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며 중국 비중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으나 중국 정부의 간섭이 해외 이전의 큰 요소라는 사실을 어림짐작할 수 있죠. 마화텅 회장의 한국 귀화와 텐센트 이전은 탈중국 흐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 셈인데요. 다른 기업들도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던 와중 텐센트의 과감한 결정에 따라 이전 행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텐센트의 이전으로 한국 GDP가 상승할 수 있다는 설이 나온 만큼 이번 결정에 중국 정부는 화들짝 놀라며 마화텅 회장에 대해 소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마화텅 회장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중국 정부를 떠나는 기업들이 무사히 중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한국으로 넘어와 사업을 이어나가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